안녕하세요. 저 자치학회 부회장 이창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상당히 날씨도 정말 폭염이고 또 주말 쉬는 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깥에 그 뜨거운 그 날씨만큼이나 우리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열정도 뜨거웠으면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모시기 힘든 귀중한 분을 정말 모셨습니다. 우리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순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자치회 앞으로 나갈 방향 길 속에서 우리 지방자치학회 정말로 무시 못하죠. 최고의 우리 핵심 학회인데 거기에 우리 강원대 교수이면서 현재 지방자치학회 회장이신 정정화 교수님 오셨습니다. 또 지방자치학회 또 우리 연구를 주관하는 연구위원장이고 또 차기 지방자치학회 회장을 꿈꾸고 출마하고 있는 상지대학의 박기관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주민자치회 실질화를 위해서 또 법을 위해서 또 내용 앞으로 위해서 또 열심히 우리 함께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 다른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오신 분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주민자치협의회 김혜숙 전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협의회 박상용 전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서구 금호 일동 주민자치회 박태순 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동구 주민자치회 연합회장 지기남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 전병규 회장님 모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회장님은 조금 이따 이제 인사 말씀하시니까 좀 이따 소개를 하고요. 어쨌든 우리 주민자치회가 지금 우리 이제 회법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조만간 이제 국회에 상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기까지가 저희들 주민자치 중앙회나 한국자치학회에서 엄청나게 그동안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 주민자치회가 여러분 다 아십니다. 1999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드디어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의 근거가 법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2013년도에 행안부 표준절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아시다시피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그동안에 많은 우리 주민자치 중앙회든 자치학회든 그다음에 지방자치학회든 학계에서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의 이 법 조례라든지 이 가지고는 주민자치회가 실질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꾸준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2019년도 3월 달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속에 25조의 지방자치회 설치에 관한 법이 거기에 이제 신설이 되는 걸로 이렇게 국회에 계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이 법 내용이 과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이 법대로 하면은 주민자치회가 정말로 실질화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새로운 뭔가의 법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2013년도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반드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내용도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 관련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주민자치의 운영 방향도 아니고 주민자치를 실질화시키는 그런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법도 따르면서 새로운 주민자치회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전에도 쭉 해오다가 본격적으로 2014년도에 주민자치회 대토론회를 매년 국회에서 1월 달에 해왔었습니다. 금년도 6회째를 하면서 2019년도 6기를 맞이하면서 꾸준하게 이와 같은 논의를 계속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는 주민자치회법 입법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전문가를 모시고 대대적으로 주민자치회법 관련한 논의를 각국의 논의라든지 제도라든지 사상 이론을 우리가 계속 꾸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우리 지방자치학회라든지 정치학회라든지 각종 우리 학회에 참여하면서 학자들과 거래하면서 주민자치회법,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서 함께 의논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법안을 저희들이 좀 더 계속 구체화하면서 법안 초안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국회에 있는 각 정당의 행안위의 수석 전문위원, 그 다음에 국회의 사무처의 행안위 관계자 전문위원을 모시고 대대적으로 이제 법안에 대해서 하나씩 검토해 나가는 그런 어떤 우리가 전문가 회의도 몇 차례 과정을 우리가 거쳤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또 오늘 이와 같은 주민자치 콜로퀴움을 우리가 개설을 해서 오늘 8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매달 이렇게 우리가 가능한 한 매달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콜로퀴움을 운영하면서도 주민자치에 관련된 외국 제도라든지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사상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과 같은 주민자치 회법 관련해서도 상당한 심도 있는 논의를 그동안에도 해왔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온 결과 2019년도 금년 7월 달에 드디어 우리가 주민자치 회법 오늘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법안 초안을 우리가 완성을 해서 지난 주에는 정치학회에서 우리가 발표도 하고 보고도 하고 오늘 또 우리 또 대통령 소속의 우리 또 위원장 김선호 위원장님도 모시고 또 학회에 있는 교수님 모시고 또 전국에 계시는 우리 회장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논의 자리를 거치는 과정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8월이나 아니면은 늦어도 9월 정기국회 때는 의원입법으로 주민자치회법을 국회에 상정하는 계획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특히나 우리 김순원 위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우리 주민자치까지도 또 우리가 대통령 소속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 또 어떤 좋은 의견이라든지
질문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요구사항이라든지 터놓없이 말씀을 또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방자치학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리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학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 회장님도 오시고 또 연구위원장도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지탄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도 이분들이 또 다른 기회에 있을 때 또 우리의 지원해 주시는 그런 어떤 좋은 말씀 해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울려서 우리 사계단체, 지방사계단체 중에서도 시도협의회 우리 박광규 실장님 모셨기 때문에, 박사님 모셨기 때문에 이분들께도 지방사단체에 우리의 의견이라든지 지방자치회법 관련한 우리 요구가 그래도 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국 오신 회장님 또 께서 또 요구사항이 있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은 좋은 의견 있으면 뭐 공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오늘 마치고 중간 좋은 의견 내주시고 또 요구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러면은 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콜로퀴움을 시작하는데 우리 전상기 회장님 먼저 인사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김순원 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전상기 회장님께서 발표하는 걸로 그리고 발표 이어서 김순원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우리 전상직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토요일 날 집에서 푹 쉬셔야 되는데 이 찜통더위에 여기 모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지만 주민자치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대로 두면 정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이 돼서 그 주민자치회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제 현실에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하나 옮겨드리면 지난 목요일이죠. 부산시 금정구에서 행안부 시범실시 표준조례에 관해서 토론을 한번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찬성 토론을 한 명 확실히 나와서 해라. 나는 반대 토론을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찬성 반대를 합하면 결론은 좋은 것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딱 도착하자마자 구청장이 반대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제 학술 토론하러 왔는데 반대 토론하러 왔는데 반대하지 말라면 이상해서 그 티타임 할 때 분위기 썰렁하리 만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누에 고치가 이렇게 그 고치를 빠져나와서 나방될 때 그 구멍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막 죽을 힘을 쓰고 나옵니다. 보면 정말 안쓰럽게 나와요. 조금씩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날아가는 걸 보고 그 구멍을 크게 키워가지고 쑥 나오게 만들면 멀리 못 나가고 떨어져 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때 겪는 고통은 이게 생존하기 위한 필요 조건인데 그것을 잘라가지고 크게 해준다 그러면 주민자치를 그렇게 해버리면 주민자치 못하게 하는 거다. 지금 행안부는 도와준다는 것만 해도 해악이 될 텐데 거기서 이상하게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고 해서 그 정치적인 이익이나 어떤 경제적인 이익들을 따로 취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거 구청장 바로 잡으시라. 이 이야기를 구청장실에서 대놓고 했습니다. 그러고 내려갔는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비판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내가 프린트를 내갖고 왔는데 육국 공무원이 돌리지 마라 그럽니다. 못 돌렸습니다. 직원들이 내가 알았으면 난리를 쳤을 텐데 그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뭐 구청장도 보니까 자료 없이 적고 있어요. 보니까 구청장이 내 발제 꼬박 다 들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구청장이 나중에 굉장히 희망적이랬던 거는 내가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회장님 이왕이면 대안도 마련해 주시죠. 20분 만에 대안을 말씀 못 드렸는데 대안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기분 좋게 이제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청중들 250명이 끝까지 한 분도 안 갔습니다.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뒤풀이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까지 전혀 몰랐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침통해졌습니다. 대개 협의 회장님들이 그런 강의를 해드리겠다고 제가 간다고 해도 오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군구 자치행정과장한테 중앙회장이 온다 그러면 와서 강의한다는데요. 그러면 인터넷 딱 보면 중앙회장은 행안부 반대한다는 게 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이 상황에서 제가 안 갔습니다. 차라리 이때 그냥 억지로라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 폐해를 아는 사람의 임무랬는데 임무를 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상당히 KTX 타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적인 성향은 없습니다. 정당 당적을 가진 적도 없고 가지지도 않을 거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정치와는 뭐 관계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주민자치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도 비판하고 야도 비판하고 저 주민 편입니다. 진보도 비판하고 보수도 비판하고 다 비판하다 보니까 자칫 다른 쪽에서는 저쪽 편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는데 그 양비론자들의 비해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작정이고요. 조금 이따 드리는 말씀도 진정 주민자치만을 위해서 주민자치 편에 서서 이따 제가 발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더운 날 먼 데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성실하게 발제를 해드리는 것 밖에는 달리 보답 드릴 길이 없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해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요. 좀 김순은 위원장님 평상시에도 저희 우리가 뭐 좀 잘못하는 거 있더라도 김순은 위원장님은 늘 챙겨가지고 모자라는 거는 소리 없이 이렇게 보충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그 점에서 오늘 또 오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정화 회장님 지난번부터 이제 한국지방자치학회 때 우리 중앙회가 이 세션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회 세션을 만들어서 이제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요. 이 다음번에는 주민자치 총론은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강론으로 들어가서 조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강론을 이제 어디서 펼칠까지 고민 중인데 이따가 끝나고 이제 정정화 회장님께 제가 반복하게 부탁을 드려서 이제는 총론에서 강론 넘어간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대안까지 가는 것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따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우리 김순은 우리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우리 자장으로 모신 게 아니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질문도 하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뭐 그동안에 회의하시면서 주민자치 관련 얘기가 있으시면은 좋은 말씀을 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제가 위원장 자격으로 아마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대학교 교수를 소개받으면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꼴도 넓고. 그런데 위원장으로 초대를 받으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어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보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와서 서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얼마큼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정부가 도와드려야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우리 전장희 회장님의 초대로 이 자리에 뭐 때로는 발제자로, 때로는 토론자로, 때로는 뭐 이렇게 사회자로 한 5번, 제가 오늘 한 5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5번째 중에서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자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낯설은 옷입니다. 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이 옷을 입어왔으면 지금 우리가 쉽게 짜집기 해서 막 고치기도 하고 막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입어보지 않은 옷을 입기 때문에
입었던 사람마다 다 느끼는 감이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한 30년 전을 되돌아보면 우리 자치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역 살림을 좀 맞대가게 하고 지역 문제를 우리가 풀자고 하는 그런 주민자치 하자는 자치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었던 우리 은인이 두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1990년도 10월 달 한 15일에 달하는 단식을 해서 얻은 게 자치인데 그때 자치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이 주민자치 하자는 게 아니었고요. 우리 스스로 시장, 군수, 시도지사 뽑는 자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됐지 그의 내용은 김대중 대통령 생각에는 다 따지면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따지는 것처럼 이렇게 꼼꼼한 모든 내용을 다 갖춘 그런 자치를 하려면 100년이 지나도 우리 법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내용 다 당시 정부가 하는 대로 다 하고 다만 우리 스스로 시장, 군수, 시도지사 뽑자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지 않고서는 정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근데 그게 정확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방자치가 우리가 실시되지 않은 체제 하에서는 대통령 되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두 년 하다 보니까 30년이라는 기간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형태의 자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시장, 군수, 시도지사만 뽑아놓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이뤄왔고 이제는 좀 내용을 알차게 하자는 차원에서의 주민자치를 좀 현재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내가 특별히 이 자리가 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분야의 분권을 시도하고 있는데 제 첫 번째로 가장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이 주민자치가. 그런데 주민자치라고 하는 말을 단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합의된 게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보다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발제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토론자 얘기할 때 그래 주민자치가 뭐 하자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좀 본인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주민자치에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에 대한 우리가 컨센서스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건 쉬울 것 같은데 지향점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확인한 지향점은 지역주주들이 자기 갖고 있었던 자리를 계속 지켜가는 차원에서 주민자치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시장, 군수 뽑듯이 주민자치 회장도 선출하고 위원도 선출하고 그렇게 해서 좀 하는 정부의 일을 받아서 마침 정부처럼 운영하는 거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런 제도가 전혀 없어도 뭐 10명이면 어때? 20명이면 어때? 동네의 조그만 일 우리 모여서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해결해 보자. 그렇게 시작하는 주민자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미산에 있는 공동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오늘 참 기대되는 거는 제가 이제까지 알기로 서대문구, 시흥, 성동구, 광주는 주민자치 제도가 없을 때 이미 주민자치를 잘하는 지역이라고 평가받은 지역들이에요. 어떠한 제도도 없을 때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분들이 모여서 나름의 주민자치를 해서 잘했다는 평가받은 지역으로 제가 지금 내가 현장에도 다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방 주민자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서로 논의가 됐으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전상임 회장님께서 발표를 하시는데 아마 그동안 단일 주제만 가지고 오로지 한 가지만 연구한 학회는 한국자치학회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아마 이 한국자치학회가 주민자치에 쏟은 정성, 그다음에 업적 굉장히 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로 하신 게 그 주민자치법의 이제 입법을 이제 두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내용이나 또 나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토론자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여튼 좋은 내용을 담는 그런 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 제가 사회 보러 오면 저는 별로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주로 정리만 하는데요. 오늘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도 조금씩 뭐 가끔씩 정부 얘기도 하고 또 제 견해도 이렇게 얘기해서 하여튼 논의가 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토요일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저 문을 나가실 때 머리가 좀 꽉 차서 아 이게 주민자치는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좀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발제자 토론자께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발표는 1시간인데요. 제가 발제자께 한 40분 정도만 해주시면 우리가 토론을 좀 알차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발제라기보다가 이제 이미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이 책자에 있듯이 5월 13일 날 이미 주민자치회 법안에 관해서는 그 국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이제 그때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법안이라는 것은 그 말썽 소지가 있는 거 다 빼다 보니까 상당히 무미건조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료집에 보시면 법안이 이 나눠드린 자료집에 법안이 이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을 이제 하나씩 참고하셔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주민자치에 접근해온 역사들이라 이제 간략하게 아마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2006년에 제가 한국자치학회를 만들 때 자치란 게 무엇인가라는 이제 그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첫 슬라이드입니다. 자치에 관한 첫 슬라이드인데 이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스스로 자자 다스릴 지자, 스스로 다스리다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문은 다이어라 자세히 찾아보면 자기가 치가 바로잡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런 의미도 있고 이게 자가 자동적으로 쓸 때 같이 저절로나 자연히 다스려지다라는 피동태, 이거는 능동태, 이거는 수동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스스로 하겠다는 것은 개인이 자치를 한다면 스스로 하겠다. 주민자치회가 자치하겠다면 스스로 하겠다는 의미지만은 자, 이 자치를 정부에서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저절로 잘 다스려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밑에 있는 자연히 저절로 되도록 하는 이것이 주민자치 정책인데 이 정부는 이 부분에 관한 인식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아이러니하게 이 용어를 가장 설명을 자세히 한 게 박원순 시장입니다. 박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이것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때는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밑에 부분 위에 부분 둘 다 헷갈리는 것 같아서 이제 정책에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1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년 전에 주민자치 속성이 정부에서 시켜서 할 수 없는 게 주민자치고 그 다음 정부에서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주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기다린다면 이거 하세월이고 이 세 가지 딜레마를 이제 극복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정부가 하는 타령은 자칫 난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여건이 없습니다. 뭐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핑계만 대고 안 하고 있는 상황에 이 부분에 도움을 주려고 만든 게 이제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입니다. 이제까지 지난번에 그 재정을 보니까 자치학회에서 쓴 재정이 14억이 공식적인 비용만 14억을 썼는데 그렇게 써도 지금 주민자치에 아주 틀 것도 다 못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자치에 대해서 알아가는 법을 어떻게 그러면 알아갔으면 좋겠느냐 이제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누자 그랬을 때 자 수신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공부를 하고 제가 치국 평천하를 다 공부해서 어떻게 보면
수신에서 얻은 지혜를 자치라고 보고, 제가에서 얻은 지혜도 자치라고 보고, 치국에서 얻은 지혜도 자치라고 보고, 평천하에서 얻은 이 자치죠. 여기는 개인 차원이라 그러면 이거는 마을 차원이고, 이건 국가 차원이고, 이거는 국제 차원이라고 그랬을 때, 이 각각의 다른 원리들을, 이 원리들을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자치라고 보고, 이것만 잘 익히면 이 부분을 학술로 만드는 걸 자치학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그랬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자치학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자치학에 의해서 수신을 하면, 이제 수신하고 제가하고 치국 평천화를 하게 되면 이제 수신과 제가가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개인과 마을이 충돌, 갈등이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과 국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하고 국가하고 이거 간에 공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균형이 깨져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자치학을 만들자 그래서 했는데, 제가 무능하고 성의가 없어서 잘 못했습니다. 한다고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이게 그 영국에 있는 슈니빈트라는 철학자가 오토노미에 관해서 이제 그 정리할 때, 오토노미를 하려면 인식 능력, 동기 능력,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던 이 철학서를 한국자치학회는 처음에 기초를 잡아서 이제 그 자치 기초를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그때 그거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도덕적 기준을 깨달을 수 있는 인식 능력, 주민자치 같으면 공공 기준을 깨달을 수 있는 인식 능력, 그 다음 내적인 동기 원천에 근거해서 해야지, 밖에서 뭐 구청장이 원해서 한다, 누가 원해서 한다 하지 말라는 거죠. 자치 능력 발휘할 권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잡아 눌리면 저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처음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자치학회는 주민자치 설계할 때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식 능력, 동기 능력, 권위, 권리인데, 이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격자로 간다고 봤을 때,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자주, 자발, 자력, 자율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개인 능력에서는 인식 능력, 동기 능력, 권위, 이제 권리, 권위, 인격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그 주민 자치로 가는 길이고요. 단체 자치는 분권화하고 정책 수행 과정, 자치 역량, 공동체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나름대로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리는 좀 엉성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정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때 2006년에 이제 늘 강의 가면 드리던 말씀이, 자치가 없는 삶은 이제 살 가치가 없다. 이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 늘 이야기를 했고요. 요게 이제 2006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제 그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옛날에는 제가 출발할 때는 상당히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라는 실무적으로 이제 너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자, 늘 이제 우리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 본질은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데, 혼자 하면 개인자치, 공무원들이 하면 관치, 우리가 이웃과 같이 하면 집단 레벨이 주민자치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이제 다시 해보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주민자치에 관해서 어프로치를 하려면, 자, 첫 번째 주민자치회 지역, 구역, 이 지리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그다음 주민, 주체가 되기도 하고 객체가 되기도 하는 이게 중요하다. 그다음 뭘 할 것인가, 친목할 것인가, 민원할 것인가, 사업할 건가, 아니면 다 할 거냐, 이 범위도 중요하고, 방법이 자발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예산 받아갖고 시키는 것만 할 거냐, 자주적으로 할 거냐, 자율적으로 할 거냐, 이 방법도 검토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프렌두시, 계획 실행 평가 전체를 다 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실행만 한다면 이 봉사하면 되고요. 이런 데 관한 검토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조직과 절차와 차원 이것까지 다 고려하지 않으면 주민자치 논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 범위 방법 실행 체계 이 6가지를 동시에 다 한꺼번에 담아내야 주민자치법이 될 수 있다는 이 정리를 한 지는 5년이 됐습니다. 5년 전에 이 정리를 정리해 놓고 이제 각종 작업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드렸던 말씀은 이웃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기 위해서 국가가 더 잘하는 게 있고 주민이 더 잘하는 게 있으니 국가 잘하는 건 행정으로 하고 주민 잘하는 거는 주민이 하도록 하는 게 분권이고, 이제 정부가 주민 잘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맡기는 게 분권이고, 주민들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자치다. 그 분권과 자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주민자치회법이다. 그런데 우리 없다. 이제 이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분권하고 자치인데 정부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치 역량이 이제 그 초록색 원인데, 이제 분권을 이렇게 크게 많이 했다고 치면 요 같이 겹치는 요 부분은 자치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과대 분권된 거잖아요. 자치 역량 없는데 분권만 해준 거잖아요. 떠맡긴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분권은 요밖에 안 해줬는데 주민들 역량은 이렇게 크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과소분권입니다. 한국은 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쫙 갈라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표현하기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선진국은 분권도 하고 자치도 합니다. 조선은 분권은 거의 안 했는데 자치는 멋있게 했습니다. 구한 말까지입니다. 자, 근데 일제강점기는 둘 다 못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냐? 지난번에 금정구에서 물으니까 일제강점기와 다를 바 조금도 없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이제. 자, 이러고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국가가 이제 주권 국가가 되려면 이게 영토 영해 영공 이는 영역이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자치하려 그러면 행정구역이 있고 시도민이 있고 자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컨셉이 없으면 지방자치 못합니다. 주민자치하려 그러면 마을이 있고 주민이 있고 자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컨셉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면 이 컨셉을 밑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 국가는 이 부분을 분권받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쟁취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아까 이제 그 말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해가면서 지방의 행정구역, 시도민 이 자치권을 받았습니다. 부족합니다만은. 근데 주민자치는 아직도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분권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인가라는 그 얘기를 이제 법에다 담았고요. 근데 분권을 하는데 국가하고 지방하고 주민자치하고 이게 세 개가 싸우면 안 됩니다. 각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계 못 해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며칠 전에 행안부 나 그 친구들이 나는 그 행안부 어공들이 그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대놓고 비판하고 싶은데 아니 이 주민자치회가 입법권을 가지면 의원들이 되게 싫어한대요. 우리가 의회를 갖고 의회가 중심인가요? 주민이 중심인가요? 이 행안부 이 얼빠진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싫어한다고 입법권 가지고 뭐라고 시비를 걸어요. 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화가 났는데 워낙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더 말은 안 했습니다. 저건 이게 다르게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지방의원들은 주민자치회에 입법권 주면 자기네 망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저기 뚜꺼비가 이렇게 두어미에 이렇게 놀다가 저 위에 솔개가 지나가니까 왜 자빠지고 하다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날쌘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어혈질 뻔했다 그러는 그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렇게 두꺼비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건 제가 수시로 이제 공무원들 만나면 전달은 하겠습니다. 자, 분권은 고유한 구역과 계층으로 분권돼서 중복 금지, 대립 금지해야 됩니다. 분권된 구역과 계층은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도록 입법권, 조직 인사권, 재정권을 확실히 분권해줘라. 이게 분권은 작게 해줘도 돼요. 크게 해놓고 싸울 일 없습니다. 처음에 못하면 작게라도 해주면 돼요. 하다 못해 그러면 처음에 친목만이라도 해라.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단체장 선거만 하더라도 분권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해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주민자치회장 선거하고 주민자치 회비 걷게 하고 우리 일 우리가 하고 나머지 손 안 대겠다는 이 선언만이라도 해라. 이쯤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다. 그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는 건데 간섭 금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한국정치학회 그 가서 발제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동네 민주주의인데 성북구 마을 민주 동네 민주주의 그러길래 이거는 구청장 독재주의지 주민들한테는 민주주의가 전혀 아니다. 이걸 가지고 주민들 속이지 마라. 그 처음부터는 제가 똑같은 주장했습니다. 그 김영배 구청장 업적으로 자랑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가장 치욕적인 그 실책일 될 것이다라고 전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 세계가 다르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획력이 없으면 주민자치 토론을 앞으로 아마 하기 힘들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과 주민과 자치 이 부분을 분권을 하면 분권을 주민자치로 분권해주면 개인 차원에서는 마을을 내 마을로 생각하고 이제 주민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마을 일을 내 일로 생각하는 게 되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조직 차원에서는 자발성, 자주적, 자율성이 동기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현재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민자치회인데 이게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이 있으면 이것도 담고 이것도 담을 수 있는데 이걸 빼버리면 이것 못 담아내고요. 이거 빼버려도 못 담아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동을 내 동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나요? 동장동이지?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충분한 생각을 거쳐야 그 다음 단계에서 주민자치가 보인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이번에 금정구 얘기하듯이 딱 공무원이 보니까 아니 행안부가 하는 거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행안부가 반드시 선인가? 행안부는 행안부 입장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입장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얘기를 하는 게 선이지 행안부에 오케이 하는 거는 반드시 선이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들은 행안부 비판하는 것에 관해서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는데 문제는 안 삼았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이 있는데 세 기본권 중에 하나라도 분권되지 않으면 주민자치 성립 안 되는데 자, 조선 향약 아무것도 분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촌계는 세 가지가 다 분권이 돼 있었어요. 요게 이제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민주성이 싹 터서 이제 구한 말에 뭐 국채보상운동, 동학부터 뭐 독립운동의 그 근거지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만일 이렇게 양반이 계속 지배했으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 없애고 주민자치위원회, 서울형 행안부 표준조례 전부 곱하기입니다. 조선 때 이것만 딱 우리 주민자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향약이나 향촌자치에 관해서 연구는 중앙대 역사학과에서만 했습니다. 간혹 논문은 향약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향촌자치가 아니고요. 거기서 연구했는데 거기 박경하 교수님하고 여러 번 학술 통해서 이 부분은 확인을 했고 저도 이제 한 15년 전에 이걸 찾았습니다. 자,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인사권 없고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고 재정권 없고 시군구장이 가지고 있고 입법권 없고 시군구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완전히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주민자 있는 것도 부끄럽고 자치자 있는 것도 부끄럽고 그냥 위원회라 그러면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이거는 이제 제가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읍면동장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는 여러분들이 읍면동장한테 어떻게 당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면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털어놓고 얘기하라면 2박 3일 하실 얘기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이따는 뭐 기탄 없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 서울역 매번 비판했던 건데 아니 시민단체에다가 1억 7천 주고 구 단위에서 1억 7천 주고 주민자치위원 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이 사람들이 다 하라 그럽니다. 협의하면 돼요. 그 다음 동 공무원한테 5천만 원 주고 주민자치회 간사할 일 다 하는 겁니다. 이거 주민자치위원회 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제도 이제 그 논의했던 게 뭐냐면, 자, 서울시에서 시민단체의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위탁을 주면서 예산권, 교육권, 조직권 셋을 다 줬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 예산권, 교육권, 조직권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민단체가 언제부터 조선의 양반같이 상민들을 지배하려고 하느냐. 양반 노릇 그만두고 빠져라. 정치인의 빌붙으면 자유총연맹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은 놈들이지 차이 없다. 관변단체 빠져라. 뭐 저는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드리면 아마 다른 분들은 이 사람들 이야기에 잘 아마 대항 못 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제가 앞장서서 그 균형감 있게 지적은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이거 지금 어떻게 누구하고 얘기를 했냐면 서울시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고위직하고 격론을 했습니다. 격돌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이 중간 지원 조직 서울시 주민자치 지원단이 관설 서울시에서 설치했고 관영이다.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린 민영입니다. 그러길래 얘기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관변단체 아니냐. 근데 왜 그 관영이지? 아, 민영이든 관이든 당신들이 여기 주민자치에 관해서 이제까지 무슨 노하우 있어? 없잖아.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는 민설 민영으로 가면 됩니다. 주민자치 지원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려면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지 말고 시군구 주민자치 지원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 1억 6천 주면 시군구 협의회장이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도 이거 지금 시도지사들이 거의 한 군데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번에 전주시에서 토론한데 저기 직원이 와서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호되게 야단쳐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뭐 예산 지원해주고 사업계획 짜는 거 또한 사업계획 안 짜는 거 안 도와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예산 당신들이 받아갖고 전달 안 해주고 직접 받아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중간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뭐 이제 본론적으로 여러분들 어느 게 좋습니까? 그러고 결론 내려드렸는데, 자, 중간 지원 조직에 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주민자치회법이 이런 것들을 조항으로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가장 심각한 문제, 매일 이거 이제 그 부산서도 구청장하고 한참 토론했습니다. 27조에 보면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민자치회 회원을 두라는 거고, 회원이 있으면 회칙 제정은 주민총회에서 하면 되고요. 회장 선출, 임원 선출도 주민들이 총회에서 하면 되고, 회비도 주민총회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행안부 표준조례는 요 빨간 부분 있잖아요. 요거 싹 뺐습니다. 싹 빼버리니까 읍면동에 주민자치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입법권 회원이 없으니까 회칙 못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인사조직권 회원이 없으니까 이게 추천권으로 박탈해 가버린 거예요. 이제 자, 재정권도 시군구 예산이니까 이게 이제 주민자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누나를 쏙 뺐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김부겸 장관한테도 분명히 항의도 했고 한데 시정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선전을 했는지 어제도 이제 그 구청장님이 그 밑에 조항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저기 구청장이 시군구 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다 그러길래 그건 거기고 이건 이거고 이게 이제 왜곡까지 해서 선전한다는 생각 드니까 분노가 치밀어요 이제. 자, 이렇게 보고요. 주민자치회 설치 시기 구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지 우리 법을 만들라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은 시범 실시한다 그런데 이번 시범 실시에 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자, 시범 실시 확대합니다. 확대하고 강행합니다. 국회 법의 적용을 통제를 받지 않고 행안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20몇 개, 30몇 개, 40몇 개 이래가다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아마 앞으로 한 1000개쯤 할 겁니다. 그러면 전국은 시범 실시만 하다 끝나고 또 실제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시범 실시가 아니라 부산도 8,800만 원 준다니까 본 실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가는데 교육 안 시켜요. 자, 그 대신 꼭 이 관변단체가 끼인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자, 이거는 저는 관변단체한테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 주민자치법 특성은 국가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부에 있었는데 이 사회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행정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사회 원리에 의해서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가서 특강을 해달라 그러길래 제가 드린 말씀은 여우와 두루미 얘기를 했어요. 여우가 두루미 초대해 놓고 접시 위에 고기 얄팍하게 싹 깔아 놓으면 여우는 핥아 먹을 수 있지만은 두루미는 못 먹잖아요. 그 대신 두루미가 또 여우 초대해가지고 긴 병 속에 고기 넣어놓고 있으면 두루미야 찝어 먹을 수 있지만은 여우는 못 먹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지금은 여우가 이 두루미한테 여우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공무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치 공무원 하듯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계획 짜오라고 요구하는데 이런 뻔뻔한 그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언제 모여가지고 마을계획을 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너희들 못 짜지 내가 해줄게 그러고 이제 시민운동가들이 나와서 덤비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유치한 장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역사적인 심판을 엄청 세게 받을 텐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 행정은 자치로, 관료는 주민으로, 국가는 사회로 이렇게 완전 이질적인 건데 여기에 맞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 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민자치회는 NGO입니다. 국가 조직 아닙니다. 국가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주민자치회가 국가한테 기대도 안 되고요. NPO입니다. 무슨 시민단체나 이런 영리집단 비영리 조직이지만은 그 집단이 주민자치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또 주민자치가 집단에 대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하던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어떤 조직도 주민자치에 개입하는 한 그 지역은 그 조직은 악이다. 선이 될 수가 없다. 이제 얘기 말씀드리고요. 여기 NIO입니다. 사적 조직. 정당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여기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 세종시에서 있던 기억나요? 내일이 주민자치회 위원 접수 마감일입니다. 그 추첨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전 당원한테 문자 보낸 거예요. 지원하라고. 이쯤 되면 주민자치 이게 농락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정도입니다. 정당이 지금 주민자치회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간에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는 앞장서야 되는 행안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부 개입을 극대화하고 있고 자기네 친 조직의 시민단체의 개입을 극대화하고 있고 이게 극대화하고 있는 세 가지 다 극대화하고 있어서 저는 이거는 언젠가는 호되게 비판받을 거라고 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면 배제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원하고 간섭하지 마라는 얘기인데 선진국은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조선은 지원은 안 하고 무기는 했습니다. 그 간섭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잘 됐습니다. 일제는 지원은 안 하고 간섭은 엄청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간섭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여기나 제가 잘 쓰는 용어로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의도가 선이냐 악이냐는 거는 일본 놈들은 일본놈 의도가 있었고 행안부는 행안부 의도가 있고 의도 문제가 아니라 방법상은 거의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주민자치회법입니다. 이제 설명 이제 한 20분, 15분 내지 20분 드리면 다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목적입니다. 목적 드리는데 자,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게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보통 행정학에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 전통이 있고 주민자치 전통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한 게 그 일본 책을 되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이 책들을 다 조사를 해보고 해봐도 여기에 주민자치에 관해서 제대로 조사된 데가 저서가 별로 없다.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단체자치 전통이 강하다는 나라, 주민자치 전통이 강하다는 나라 이게 두 개로 분류하는데 스위스 같으면 실제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전통이 주민들이 이 스위스 꼬민이나 개마인데는 주민들이 거의 모든 것을 주민들이 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꼬민의 행정이 주민들 통제하에 완벽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단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보다가 더 막강한 단체가 있어요. 있는데도 주민자치가 잘 된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의해서 통제가 되느냐 국가에 의해서 통제가 되느냐는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읍면동에 국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읍면동장이 있고 주민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주민자치회를 이 두 개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빼고 다 빼고 주민자치라는 이름만 붙여놨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연구를 제대로 해야 나중에 이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그 국가 공무원 연수원에서 연수받고 있는 신입 사무관들이 와서 이제 연수 때문에 왔길래 내가 했던 겁니다. 자, 이건 뭐 아까 드렸던 말씀표가 또 나왔고요. 그다음 주민자치 사업을 하려 그러면 사업 능력 높을 때 사업 난이도 높은 거 주면 참 좋습니다. 사업 능력 낮을 때 높은 거 주면 이거 팔비 들어갖고 꺾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능력은 상당히 낮은데 마을계획 세워라. 못해요. 자, 이게 뭐냐면 개인의 능력은 출중하지만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을 얼마나 무력화시켜 놨으면 그 마을계획 세우는 것 내가 똑똑한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일주일만 다 세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관여하지 못하게 다 틀어막아 놓고 능력 없는 사람만 모아놓고 못한다 내가 도와줄게 이거는 현실을 제대로 보는 정책 위반자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정책 능력이 낮을 때는 사업 난이도 낮은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하나 뭐 김순일 위원장님 계시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자 제가 이걸 시도해 봤습니다. 사업 능력이 낮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가지고 무려 100개 동의 사업 컨설팅을 나갔습니다. 어떤 데 가면 40만 원 받고 13번 컨설팅도 하고 어떤 데는 700만 원 받고 20번 컨설팅도 하고 뭐 돈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제가 무조건 다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동 한 100개를 제가 직접 다니면서 했는데 소용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있으면 일할 사람이 있어서 했는 컨설팅 10개 정도는 살아있어요 지금. 그런데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 보고대회하고 끝나버립니다. 자, 이것을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내가 하던 거 그대로 받아갖고 가서 전국을 이렇게 만들겠다. 전 하다못해 이쯤 되면 나한테라도 찾아와서 이거 하면 좋을까요 말까요 물어봤으면 절대 하지 마라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고집센 시민단체들이 자기네 밥벌이가 딱 되니까 채 갖고 하는 걸 보고는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교육시켜 가지고 사업 능력이 올라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능력을 보유하는 것보다가 보유한 능력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게 2007년의 슬라이드입니다. 어디 슬라이드냐면 국가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정책하라 그럴 때 이때 보유한 능력을 활용하는 이게 좋다. 응? 이제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게 뭐 교육도론 공무원들이 주민자치 정책 담당관들도 아니고 해서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뭐 공무원 교육할 때 썼던 건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이어그램으로 해봤습니다. 주민하고 자치. 주민자치는 하지 마라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주민하고 위원회,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조직 만든 거 잘 만들어요. 자치위원회 하라 그러면 주민 관계없이 하는 위원회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위원회 그 주민하고 관계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자고 했던 거고요. 그 1조 할 때 이걸 다 생각해야 됩니다. 2조고 2조에서는 했던 게 나라의 주인인가 천하 주인인가 자연의 주인인가 간데 그 이제 주민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고 이웃을 주민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했고요. 자, 제3조에서는 주민들이 정하는 마을을 구역으로 한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만들면 읍면동장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읍면동장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예산도 있고 하루 종일 그 집만 해요. 그 다음 직원도 있어요. 그 다음 동네 나가면 권한도 있어요. 뭐 동대통령인데 이 사람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또 주민자치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뽑아놔요. 자, 이랬을 때 읍면동장하고 반드시 대결 구도로 대립형으로 만드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읍면동장과 대립을 피하는 데 만드는 게 좋으냐 하는 건데, 이게 이거 가지고 저랬습니다. 자, 구역별로 봤을 때 읍면동이 너무 크다. 그 다음 계층으로 봤을 때 읍면동장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 만들 필요 없고 거기 협치위원회 만들면 돼요. 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과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데 그 자리에 통리장이 있으니까 저는 통리장은 폐지하고 차라리 통리를 그냥 주민자치회로 아주 빵빵하게 확대시키는 게 맞겠다. 통리를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통합을 하든 나누든 주민들이 정해서 하자. 이걸 이제 넣어놨는데 이것만 보면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뒤에는 숨은 게 상당히 많은데, 자, 다른 주민자치회와 중첩될 수 없고 읍면동 구역 안에서 주민이 자치할 수 있는 적정구역으로 주민이 정하고 주민총회 결의로 다른 주민자치회로 분할하거나 다른 주민자치회와 통합할 수 있다. 제일 처음에 내가 보기에는 저기 아마 통리 단위로 한번 만들라 그러면 우리는 무수통하고 통합하겠다, 나누겠다 이렇게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유연성 있게 만들어 놔 봤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규모 봤을 때 면적 규모, 컨트롤 가능한 면적 규모, 인구 규모, 자산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면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조직 인구가 얼마에 따라 가지고 재정 자산 얼마나에 따라 가지고 조직 재정 사업 규모 다 정해집니다. 이 주민자치의 적정 규모나 적정 계층을 고민해야 되는데 행정계층과 대립은 피하는 게 좋다. 이게 행정계층하고 대립되게 만들어 놓은 주민자치회는 전 세계에 저는 제가 봐서는 유례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분리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규모와 규모 설계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사회학적인 어떤 어프로치나 경영학적인 어프로치나 정치학적인 어프로치가, 인류학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은 만들어 놨습니다만 후속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 형식으로 필요성 사례들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니까 컨설팅 해봤다. 그런데 안 되더라. 안 되는 원인은 동기가 없더라. 이런 얘기고요. 마을의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구성한다. 주민자치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문제에 관해서 동장은 포괄적으로 관여해야 하네요. 포괄적으로 관여하잖아요. 그죠? 자, 주민자치회가 그 지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여 못하면 그러면 가지고 오는 것만 하라면 자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수동적인 자치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 관여의 범위가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얕으냐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정하라는 겁니다. 이제 개인적인 문제까지 관여하기는 그러잖아요. 또 너무나 공적인 것까지 못 하잖아요. 이런 거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지역과 주민을 대표한다는데 직능단체 쫙 있어가지고 애를 먹잖아요. 그 다 하부기관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민자치가 안 됩니다. 이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정책을 국가는 수립해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원을 아무리 해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간섭하려면 지원해 주지 마라. 지원 안 해주면 그 다음 우리 어떻게 하냐고 표로 심판하면 됩니다. 맞죠? 좀 과격합니까? 그렇게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 주민자치 됩니다. 네. 자,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주민들이 주민총회의 결의로 창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그 시장군수 구청장 마음대로 하게 돼 있는데 그거 뺏었습니다. 안 뺏으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하는데 왜 시장군수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라 그럽니까? 자, 주민자치회는 공공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요건을 갖추라는 겁니다. 총회에서 결의로 정한 구역을 요건으로 갖추고 주민자치 상당수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라는 거, 주민자치 성인된 규약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있으면 주민자치회가 된다는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이따 이제 나오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 부분 가지고 지난번에 토론 많이 하다가 이제 여기 5분의 1로 하자 뭐 하다가 바꾸자 그러다 이제 제가 이거는 슬라이드 옛날 거 가지고 오는 바람에 놔뒀는데, 자,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목소리 되게 굵은 사람이 열몇 사람이 나서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회 만들었다 그러고 우리 구역은 이렇게 한다 그러고 땅땅땅 쳐가지고 하면 그게 유효할까요? 유효하게 인정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상당수의 주민이 구성이 안 돼 있으면 그 무효를 시켜버려야 그 사람들이 일부가 소수가 나가서 준동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 일본에 이게 이제 왜 이게 들어가 있느냐고 일본 학자한테 물어봤더니만 학자 제가 물었던 학자는 처음엔 이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협의 우리 같으면 이제 도협의회에 물었더니만 실제 이런 게 많았다고, 소수가 나서가 설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게 있다. 저도 이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공사 문제 얘기했던 거니까 옛날 거 넘어가고요. 그 이제 아까 그 얘기는 상당수가 회원으로 되어 있을 건데, 이게 지난번에 그 어디 강의 가서 얘기했습니다. 독 깨질 때 독 깨질 때 어떻게 하면 되냐고. 수리하려면 맥가이버한테 맡기는 게 좋으냐, 가제트한테 맡기는 거, 독수리 오형제한테 맡기는 게 제일 낫습니다. 독수리 전문이거든요, 이제. 근데 한국은 독수리 오형제가 너무 많아요. 내가 다 지켜야 돼. 이제 정치 과잉 정치라는 거, 이제 과잉 대표로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넣었고요. 그다음 이제 주민자치회 설립한 경우는 14일 이내에 시군구장에게 설립 신고하는데, 시장구장은 주민자치회 설립 인가를 그대로 해야 됩니다. 7조 규약사항이 규정대로 갖추어져 있는 경우는 해당해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뭐 임기 이런 것들 법에 전혀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규약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해당 시군구장의 인가를 받은 주민자치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규약에는 1부터 9까지 넣으라는 거예요. 자, 목적, 명칭. 이 지금 한국은 명칭도 지금 정부가 정해줘요. 무수동 주민자치위원회란다. 이거는 자치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참 무식하다고 이제 저는 비판하는데, 공무원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제 구역, 활동, 회원 자격, 대표자 어떻게 뽑는지 이거 딱 정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소라 그러면 시장군수는 하십시오. 주민자치회로 시장군수가 인정을 하고 행정적 지원도 하고 재정적 지원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간섭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회는 자치로 운영이 됩니다. 자, 이것까지 접근하는데 많이 어려웠고요. 자, 회원명부 반드시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게 조선향약도 보면 이 회원명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재산목록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스위스가 왜 그 주민자치가 잘 되냐 그랬더니만, 이 지방 우리 같으면 이제 거기 꼬민이나 개마인데인데 거기 보유 재산이 엄청나요. 수익 재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생활하다가도 나이 들면 다 고향으로 와요.
그 재산권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보고요. 대표자 두고 뭐 이런데 여기서 하나 해놨습니다. 대표자는 주민자치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회장 재량권을 한참 줄여놓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는 대표자의 이익과 주민자치회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권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했고요. 자, 사무 및 사업은 규약에서 총회 의결 거치면 되고, 근데 여기서 회원하고 주민이 들려요. 회비를 내는 회원은 이제 여기서 총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 숨어 있는 의견으로는 세대주 정도만 회원으로 한다. 그 대신 나머지는 주민이잖아요. 그러면 회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주민은 언제든지 투표 회비 낼 권한은 없지만은 회비 낼 의무도 없고 투표할 때 안 해도 되지만은 와서 발언은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해놔야 됩니다. 그 주민입니다. 그 결국은 주민자치회 구성은 회원 중심으로 하되 주민자치회 활동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뭐 이 이중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주민자치회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이중 구조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 보조금 받게 한다 그러고 시설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 시군구 협의회, 시도 협의회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법을 끝까지 말씀 이제 15조로 되어 있는데 설명드리면서 하나 이제 끝머리에 이제 정리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링컨이 그 민주주의는 뭐냐, 게티스버그 어드레스 고등학교 때 저도 이거 외우느라고 애먹었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이제 링컨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케네디는 이게 미국 민주주의의 원리잖아요. 케네디는 뭔 얘기를 했냐면, 국가가 여러분들 위해서 해주는 거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얘기해봐라. 이 얘기하는 얘기는 제일 처음에 주민자치의 동네 민주주의를 동네에서 링컨 원리에서 실천을 하면 케네디가 말하듯이 그때쯤은 주민자치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정치학회에서 토론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발제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면 직접민주제는 거의 직접민주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대한민국에 왜 3대 친목회 있는 거 아시죠? 해병대 전후회, 고대 교후회, 호남 향후회. 근데 이 세 개 향후의 특징을 이제 여기다 이제 다 해놨습니다. 해병 전후회는 가장 힘든 시기에 고통했기 때문에 평생 가는 거예요. 고대 교후회는 그냥 내 정서가 남과 고대 사람끼리 만나면 좋아. 근데 호남은 아따 형님 이거 한마디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주민자치회는 문서로 딱딱하게 해야 되나요? 막 아따 형님하고 끝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동네는 아따 형님 거시기 하여이 그러면 그 척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김두국 회장님이 미추홀구에서 그걸 제일 잘하시는 같아서 제가 아주 큰형님 같이 잘 모시는데, 실제 주민자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한테 맡겨놓으면 그거는 잘근 없애버립니다. 주민자치 성립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우가 자꾸 두루미한테 요구하듯이 관료가 자꾸 요구하는 그대로 따라가면 주민자치는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이제 이거는 하나 보십시오. 3년 전에 만들었던 겁니다. 용어가 조금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몇 페이지냐면 34페이지. 34페이지 보면 이 주민자치회 법에 의해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설립한다면 이런 내용 정도를 가지고 주민자치회 규약을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친절하게 뭐 달아놓는다고 달아놨는데 많이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전문 있고 1조, 그 다음에 2조 목적, 뭐
제3조 뭐 4조 이렇게 해서 뭐 쭉 다 했는데 이거 다 살펴보면 주민자치회는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구나라는 세트가 하나는 법으로 하나는 회칙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그 주민자치회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기 우리 좌장님 엄명을 어기고 한 10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